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바이오랩 대표 고광표고요. 저는 2005년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사실 2014년도에 고바이오랩이라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경 교수님께서 이 강연을 부탁드릴 때 많이 주저했는데, 사실 오늘 강연의 그 많은 그 내용들은 2주 전에 제주도에서 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아카데믹한 내용인데, 요 그 이벤트에 맞게 어떻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께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고바이랩을 설립해서 2020년도에 그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사실 올해 그 위바이옴이라는 그러한 그 회사가 고바이오랩에서 스핀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러한 확장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의 메인 관심사는 신약이고, 진단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다른 그러한 그 퍼스널라이즈 메디신 맞춤 의학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바이랩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그 신약과 그 신약의 그 파이프라인에 미처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그 장내 세균들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유산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그 신약 관련된 회사와 이 유산균 관련된 회사는 워낙 그 DNA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 초에 그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R&D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것들은 또 이 유통과 마케팅 이런 분야인데, 저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어서 이마트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올 초에 설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 위바이옴이라는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고요.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두 가지가 임상에 그 임상 신약 후보가 있고, 하나는 피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 건선에 대한 글로벌 임상 2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에서는 그 호주와 한국에서 이 염증성 장염 IBD라는 염증성 장염 질환, 그 중에서 특히 UC라고 하는 염증성 장염 질환을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저희가 그 독일의 막스 프랑크트 인스티튜트의 루스 레이라고 하는 분과 요 퍼블리시한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의미는 이 사람이 사실 우리 장내 미생물과 함께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그러한 그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의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에이시안 파퓰레이션과 둘의 유로피안 파퓰레이션, 그리고 두 그룹의 아프리칸 파퓰레이션의 그 지놈과 마이크로바이옴을 동시에 분석해서 이것들이 실제 그 사람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함께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약 그 1200명 넘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연관성 자체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쭉 이동을 해왔는데, 그러한 그 인류의 이동 루트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논문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서는 특히 그 미생물의 어떠한 그 유전체의 사이즈라든지 산소 또 온도에 대한 적응 그러한 민감도, 이러한 관련된 인간과 함께 진화해 왔다. 사실 많은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실 텐데, 사실은 그 우리 몸도 이 장내 미생물의 이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련된 그러한 학술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코에볼루션, 함께 진화해 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고바이랩 그리고 저 서울대학교의 저 연구실 자체에서는 이러한 그 면역과 대사 질환, 그리고 암, 이러한 그 크로닉 디지즈 만성 질환에 어떻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기여를 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을 유래로 한 물질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바이랩 같은 경우에서는 개발과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사람 자체, 우리 몸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유전인자들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다른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중첩이 됐을 때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 유전자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 다운 신드롬, 이러한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유전인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고, 또 그와 반해서는 지금 많이 관심이 있는 다이어트라든지 또 자가 면역 질환, 또 암, 이러한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노출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의 활동의 변화, 이러한 것에 기인한 것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테크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헬스 사이언티스트가 그동안에 쭉 아주 안 좋은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그러한 규정을 많이 지어왔죠. 그래서 주로 어떠한 식물성 유래, 또 포화지방, 그리고 어떤 당류, 그다음에 염분,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안 좋은 다이어트라 해서 우리들이 디파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적인 식물성, 그다음에 파이버라든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장내 미생물의 이러한 영향과 그 관련된 질환과의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돼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이 섭취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섭취를 하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동일한 음식을 먹고 상당 부분들을 소위 얘기하는 분해하거나 또 음식 섭취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담즙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실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하거나 변형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다이어트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파이버 같은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서는 단사슬 지방산으로 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지방세포라든지 면역세포, 장내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면역 조절이라든지 대사의 조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럴 때 이 장내 미생물이 관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계란 노른자에 많이 존재한다는 콜린, 이러한 것들, 아세틸콜린 같은 만드는 그러한 전구체이죠. 그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TMA라는 변형이 돼서 여러 가지 심혈관 계통의 질환과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논문들이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 다른 많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실질적인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물질을 주는 그러한 폼으로 변형돼서 영향을 미친다. 즉 다이어트와 장내 미생물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의 솔트, 파이버, 그 다음에 바이타민, 이러한 영양 물질 자체에서도 이 장내물의 미생물의 이러한 기능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한 기능만 가지고도 실질적인 이러한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바이오 펑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은 이 푸드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 자체 또는 장내 미생물이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푸드를 변형시킴으로써 우리의 면역과 대사, 그리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그러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장내 미생물이 실질적으로 섭취한 음식의 다이어트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장내 미생물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러한 장내 미생물들은 어떤 클리니컬 임상적인 그런 지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진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그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 유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 관련돼서 즉 우리 자체의 어떤 유전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만성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라든지 이러한 그 fat accumulation 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그 뭐 예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과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루미노코커스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이러한 거와의 직접적인 이 장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이 몸에 미치는 이러한 그 영양 물질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그 다이어트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계절적인 변화, 그 다음에 매일 변하는 그러한 그 리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군총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그 것들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저희 그 연구 결과나 외부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간 그 유전과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오늘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환경 이러한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러한 그 만성 질환, 뭐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뭐 아토피, 건성과 같은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암과 같은 그러한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부분들은 오늘 뭐 그 주비스에서도 오셔서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뭐 이러한 패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임상적인 그 내용과 마이크로바이옴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 이 자체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퍼스널라이즈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떠한 디지즈 컨트롤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과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그 질환을 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이미 질환이 크로닉 디지즈 만성 질환들이 발생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되겠고 일상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뭐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이겠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면 퍼스널라이즈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음식의 섭취와 관계가 있는 건 대사 질환의 어떤 대표적인 게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인데 사실 그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간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지방간, 그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AFLD라고 합니다. 알코올릭 팹 리버 디지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 주로 어떤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그러한 지방간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월드와이드 상당히 10에서 25% 정도의 상당히 흔한 질병입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네플드라고 하는 지방간에서 간에 어떤 경화가 생기고 심하면은 간암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그 비만 이러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그 장내 미생물,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인체에서 나오는 담즙산, 그 다음에 염증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지방간 중에서 이 다이어트하고 또 연관된 것은 최근에 저희가 그 서울대 그 보라매 병원의 김원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많이 섭취한 그러한 경우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간에 그 리피드가 지방이 많이 섭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그 높은 그 농도의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장내 미생물총 엔테로박테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내 미생물총을 많이 만들어서 이 SRBF2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간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유전 인자의 발현을 변형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지방간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어떠한 그 202명의 그 지방간 환자들을 분석을 쭉 해보았을 때 이 지방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질병의 그 진단은 지방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간 유전체나 여러 가지의 그 병인들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발생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내에 202명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분석을 해놓고 보았을 때 지방간 중에서 마른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통 지방간이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일단 마른 지방간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바이옴과 큰 영향이 있고 특히 그 베일로넬라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생물 총액이 증가하고 루미노코카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지방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섬유화, 파이브로시스도 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지방 소유를 위해서 분해하는 담즙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생물 총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담즙 같은 것도 실제로 미생물 총에 의해서 변화하고 그러한 그 변화된 담즙산이 지방간 발생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것들의 뚜렷한 패턴은 BMI가 오히려 낮은 마른 지방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장내 미생물 총을 하나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그 루미노코카 스피시스라고 하는 우리들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밝힌 그러한 균주를 코바이옴에서 가지고 있는 미생물 라이브러리 중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 동물 실험을 해놓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하이팻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AST나 ALT라든지 이 지방간 스코어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MCD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루미노코코 스피시스를 투여했을 때 그러한 증상들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세 가지 동물 모델에서 우리들이 다 테스트를 해보았는데도 매우 컨시스턴트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장내 미생물 총과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이 장내 미생물 총과 매우 연관이 있는데 사실 이 지방간을 저희들이 진단할 때 이 바이옵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에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리스크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미국이라든지 뭐 이 서구에서는 그러한 그 바이옵시의 그러한 그 케이스를 매우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마커라든지 방금 분석했던 이 대사체의 마커를 이용해서 이 지방간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이러한 그 프리딕션 레이트로 예측할 수가 있다. 특히 그 마른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AUC가 매우 높은 0.939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걸로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포텐셜한 어떤 진단의 마커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그 지방간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요인,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인이 뭐냐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그 약 410명의 국내 이제 쌍둥이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서울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는 약 3천여 명의 쌍둥이를 지난 10여 년 동안 쭉 팔로우하는 그러한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그 쌍둥이들의 여러 가지의 임상적, 역학적인 그 데이터들,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 그다음에 대사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DB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게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봤을 때 어떠한 알코올의 섭취량과 이 헤비 드링커인 경우에서는 일단 염증 마커들이 높게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아이디 마커를 찾았고 그러한 그 마커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균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로즈베리아라고 하는 균주인데요. 이런 로즈베리아라고 하는 균주를 실질적으로 알코올 섭취 헤비 드링킹 모델에서 보았을 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염증이 많이 이게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로즈베리아 균주를 넣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을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원인 같은 거를 놓고 보았을 때 장이 굉장히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루스해집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컴포넌트들이 간으로 가게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로즈베리아가 넣으면은 장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장에서 염증 물질들이 간으로 이동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쌍둥이 분석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보정된 상태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효과를 보기 위한 좋은 연구 세팅이라고 보고 있고, 봤을 때 어떤 로즈베리아 같은 균주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바이옴이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대사 질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 에커멘시아라고 하는 균주인데요. 이런 에커멘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5년 전에 사실은 이 유전적인 요인을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 미생물 총의 중요한 총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밝힌 균주가 바로 에커멘시아입니다. 이러한 에커멘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 미생물 안에서도 에커멘시아를 증진시키려고 할 때 이러한 그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또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이 에커멘시아라고 하는 균주의 양들이 조절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불가투스라고 하는 균주를 넣었을 때 이 대사 질환이 개선이 되고 어떠한 그 뭐 체중이라든지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러한 그 대사의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개선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박테로이데스 불가투스를 집어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내 전방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러한 그 장내 염증을 예방하고 대사 질환을 개선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미생물인 균주들과의 그 영향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그 대사 질환, 뭐 비만, 당뇨, 지방간 같은 것들을 개선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관련된 그러한 그 미생물에 의해 생기는 대사체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그 N아세틸 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뭐 물질이 거기에 관련된 특수화된 이러한 그 메타볼라이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밝혔고 실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에커멘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 균주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밝힌 그러한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러한 그 에커멘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거두절미하고 이 P9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배출되는 물질을 저희들이 찾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마우스에 넣어봤을 때 팻 버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이 비만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 간의 어떤 지방 추적 같은 것도 실질적인 개선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에커멘시아는 뮤시니필라는 장의 점막에 살고 있는 미생물인데, 거기서 배출되고 있는 물질들이 이 장에 있는 이 그 상피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대사 질환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든지 뭐 식이 섭취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호스트 리스판스의 변화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퍼스널라이즈드 다이어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그러한 내용은 이제 서울대학교 저희 그 연구실이고요. 저희 그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한 50여 명이 있는데 지금 뭐 같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2년 전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할 때 찍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뭐 국내 다양한 그러한 그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뭐 병원들, 연구소들과 함께 하고, 국내뿐 아니라 뭐 해외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